그러면 이제 윤항기 박사님 모시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여기서 당신을 하시면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기, 예전에, 여기에 다시, 공간 클리크로 10층의 공간에 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계엄 12월 3일, 그 다음 날인가요? 바로 다음 날인가? 아니면 그 다음 날인가? 긴급 예, 근무자 예.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수 이사장님께서, 긴급 발의해서, 계엄 사태에 대해서 논의해보자고 이제 긴급하게 모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여기 현장에서도 많이 와주시고 또 줌으로도 많이 와서 실제 이제 그때 12월 3일 밤 그리고 그 다음 어,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논의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서현수 이사장님께서 우리 지금 상황에서 시민강자를 열어보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시민강자를 할 만큼 실력은 내공이 안 되는데 저한테 맡겨주셔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계엄과 사실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민강제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탄핵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에 한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이라는 중간을 이제 지나오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실 계엄과 탄핵 국면이라는 용어 좀 이제 약간 낯설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사실상 이제 탄핵 국면도 정리가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최종 변론을 최후 변론을 하고 직접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뭐 상호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걸 최종 마무리되고 마지막 헌재 선고만 남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선고 자체도 사실상 어느 정도 뭐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결론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좀 불확실성이 제거된 상황, 그리고 이제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조심스럽게 하여튼 대선 국면으로 이제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그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면서 좀 그동안 소회도 얘기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여기 직접 와주신 분도 계시고 줌으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제가 거기에 어, 나는 지방의원이다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요. 특히 여기 출연하신 저자분도 직접 쓰신 분도 줌이나마 뵐 수 있었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현장에서 직접 지방의회에서 또 지역에서 또 중앙에서 여의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제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청년분들이 또 지역에서 정치하기에는 상당히 외로운 환경이라고 봅니다. 제도적인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민주화가 40년 가까운 상황에서 계엄 사태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 이제 위기의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 첫날 살펴봤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도적인 경로를 살펴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공천 문제, 정치 엘리트 충원에 대해서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이제 새로운 처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권력 구조나 통치 형태의 문제, 그리고 정치제도 그 하위의 정치제도들, 선거제도, 정당제도, 밑에 제도 운영 원리들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새로 맞춰갈 수 있을까? 방향성을 좀 살피고 그 속에서 시민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시민의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좀 그걸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제 말씀을 짧게 줄이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많이 듣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그러니까 짧게 몇 가지 저도 저 나름대로 소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돌아보면 계엄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남겼나 지금 딱 어, 한 3개월 좀 안 됐습니다만 지금은 벌써 이제 그때 겨울의 초입이었는데 겨울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겨울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실제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치열하게 민주주의를 거쳐온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남겼는지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의미 있는 저희들의 해석에 따라서 의미 있을 수도 있다. 먼저 학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대체 지금 퇴행하고 있나 어떻나 이런 논쟁이 많았습니다. 완전히 퇴행하고 있다. 이게 독재화로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다. 우리 한국 민주주의 저력도 있고, 아니 너무 또 편향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12월 3일에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런 논란에 완전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퇴행했냐 아니냐를 논할 필요가 없어지는 퇴행한 걸로 집을 지켰다는 거죠. 모든 합의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자연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퇴행이 아니라 이제 논란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나 이제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 정리됐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안 좋은 방향에 정리되긴 했지만 그걸 통해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논란이 정리됐으니까 새로운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근데 오히려 이제 학계나 시민들의 역량을 모아갈 수 있다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민주주의를 도대체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넓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고 통치자가 야당과 그리고 정치인과 어, 심지어는 여당하고도 전혀 대화를 하지 않고 어, 여러 가지 조율이나 협상 어, 말 그대로 정치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 정치 공동체의 최고 통치자가 정치 행위를 하지 않는 상태에 가 이런 상태, 이런 상태를 가져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될 때까지 왜 우리 사회는 그대로 방치했는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놔야 되겠느냐? 이렇게 민주주의에 좀 더 근본적인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서 나아가서 그렇다면 뭐 이런 상태의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시민들이 매번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는 지경에 왔을 때 퇴행의 최후 방어선,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으로서만 나타나는 존재로 그쳐서는 되겠냐. 이런 상황이 계속 사실상 지난 20년 동안 반복돼 온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2002년 촛불 집회부터 그 뒤에 노무현 탄핵에 대한 반대 촛불, 그다음에 광우병 쇠고기부터 해서 2016년 촛불, 다시 2024년에 촛불까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방어선의 역할만 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됐지 않느냐. 특히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체인 네트워크 아리와 같은 이런 이 시민들의 조직체에서 중요한 이제 어, 생각의 거리, 화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엄 사태가 물론 아주 부정적이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 속에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한번 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탄핵 이유는 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이죠. 이제 예전에 이제 탄핵 이유가 아주 먼 이야기 같았지만 실제로 탄핵 선고 이유를 이제 정치권에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비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탄핵 선고 나면 당장 한 2주 후에 나면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어, 거기에서도 어떤 강한 저항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또 탄핵이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또 뭐 시민들의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고 특히 뭐 어느 정도 결론에 대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본다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여기 반대하는 시민들 아마 서부지법에 그런 사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약간 뭐 불행한 상황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하고 사실상 화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공존하는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다시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 민주주의는 그게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속 더 치달아오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하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존 가능한 민주주의의 방향,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과 그뿐만 아니라 또 두 달 동안 이어질 조기 대선 국면이 과연 새로운 통합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혹은 그 반대일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가 이 국면을 지나서 예, 새로운 봄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어, 얘기입니다. 다음 이제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정당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당과 시민에 관한 문제. 사실은 좀 이제 시민 광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주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어, 제가 물론 뭐 저 영향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 일반에서는 정당과 시민을 서로 대립하는 존재로 보는 경향이 아주 크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모임, 조직, 시민 정치를 지향하는 분들 속에서 정당의 얘기를 꺼낸다는 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였 것 같고 그래서 정당과 시민을 과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돼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뭐 제 나름대로 작은 소망을 던지는 정도로 지난 한 달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가 꼭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가 어, 결합할 수 있다. 결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결합해야만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제 일관된 생각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동의는 많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도 저의 생각은 아주 소수의 생각입니다만 그게 좀 더 확산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시민에게 정당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보고 여러 선생님들하고 좀 말씀도 자유롭게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결국 그러니까 시민성이라는 게 시티즌십이라는 게 이게 당파성 없는 시티즌십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파티전십. 지금은 이제 파티전십이라는 게 당파성이라는 게 부정적인 용어로만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당파성을 걷어내야 제대로 된 시민성을 확립할 수 있고 좋은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를 고민하고 정치 공동체에 들어온다면 거기에서의 시민성은 당파성이 없는 시민성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가능하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본인이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지향이 없으면
정치 공동체 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바라는 공동체가 어떤 거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렇게 기여하면 좋겠다는 게 넓게 보면 그게 당파성인 겁니다. 이게 당파성이라는 게 뭐 누가 이재명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아니면 뭐 한동훈이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당파성, 자기가 그리는 파티전십, 나는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원하고 이런 형태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본인의 비전, 바램, 자기의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시민성이 발현될 수 있고, 그게 바람직한 정치 공동체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성에서 당파성을 걷어내면 그 시민성은 껍데기만 남는다. 그, 어, 그 공동선이라는 것도 이 당파성과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 생각이고,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 좀 어설픈 그림이긴 합니다만 제가 그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시민의 자리는 과연 그럼 어디여야 되나, 이런 어, 생각이 있습니다. 시민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범주로 보자면 이제 제일 정치라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정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주체로서의 정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이 있고, 정당 안에 다시 정당의 조직, 기구가 있는 거죠. 정당은 그냥 아무 실체가 없는 존재가 아니고, 정당이 그냥 뭐 말하자면 회비 내고 뭐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당 내에도 다 나름대로 조직 기구가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이게 정당의 기구가 운영되는 원리가 있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 안에도 다시 조직이나 기구라는 실체가 있는 겁니다. 그 밖에는 더 너르게 당원이 있는 거죠. 당원 개인 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원의 개인 중에 또 활동하는 정당 내에서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있고, 의사결정기구가 있고, 조직체가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존재하는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뭐 이제 제일 간단한 양식은 이 제일 큰 네모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겁니다. 정치의 밖에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도 많이 존재합니다. 정치 자체에 무관심하고 정치 자체를 혐오하는 상태로서의 시민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밖에 지금 있는 시민이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태의 시민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정치 안으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모 안으로 들어와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정당의 영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이라고 보는데요. 정당이나 대의기구, 의회 뭐 이런 대의제 운영 원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거는 사실 시민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좀 더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모으는, 응집하는 과정으로서만 생각하는 거고, 그 이외에 매개적인 조직, 대기구들은 인정하지 않는 상태의 시민의 역할,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으로는 좋은 정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정치는, 실제로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이 없이는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샤츠 슈나이더가 뭐한 70년 전에 얘기했지만, 그거는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최소한 현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거는 정당이라는 겁니다. 그 정당이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데, 정당 없이 난 정당 바깥에서만 내 목소리를 내고 뭘 해보겠다 그러는 거는 어, 사실 정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의 시민은 항상 마지막에 민주주의 최후 방어선으로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방어하는 정도의 시민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더 들어가서, 저는 정당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정당 안에도 두 가지가 있죠. 정당 조직기구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개인의 상태, 당원의 상태로 남아 있는 존재 양식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당이 대의기구의 핵심인데 정당을 다시 이제 정당 밖에서 정치를 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양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정당 안으로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정당의 조직기구나 정당 내 의사결정 기구를 다 인정하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도 당원 직접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 뭐 다른 정당의 수기를 통한 거나 여러 가지 매개적인 정당의 대표 체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당원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 그거면 투표만 하면 된다. 하는 거죠. 아니면 또 당원이 누가 당대표가 잘못하면 당원 소환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정당 안에는 있되 사실상 정당 밖에서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첫 번째 유형하고 같은 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도 정치가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민주주의를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조직기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다른 얘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당이 조직기구만 남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조직기구는 있되 당원의 역할이 없어지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상황하고 반대 상황인 거죠. 말하자면 조직국에 있는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뭐 이런 분들만 있고 지방의원, 뭐 선출직 공직자 이런 분들만 있고 당원들이 뜻이 반영될 통로가 없는 상황에 정당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좋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는 거는 조직기구와 당원이 같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시민들은 이 두 영역 모두에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적인 역할. 그래야 정당으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논의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시민의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그 시민의회는 그럼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걸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나 대의기구를 부정하지 않고 대의기구와 시민 권력, 시민이 같이 결합하는 어느 결쳐진 영역에 있는 시민의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거기에서도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는 그래서 또 시민의 역할을 찾자면 지금 있는 상태 어, 시- 정치의 바깥 테두리 내에서 어떤 시민성을 찾거나 아니면 정치의 뭐 정당 바깥에서 역할을 찾거나 정당 안에 들어갔지만 정당의 조직기구를 부정하면서 정당의 구성원 개별적인 원자화된 개체로서의 역할만 찾거나 이런 역할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 정치적인 역할을 더 고민해보는 우리 시민이 되면 어떨까? 뭐 그런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또 다른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뭐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사실 체계적으로 전달 못 해드렸는데요. 말씀을 많이 들어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약간 옆으로 가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